여러분은 러시아의 겨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끝없이 펼쳐진 설원, 아름다운 눈꽃, 그리고 추위에 익숙한 강인한 사람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지금 러시아가 마주하고 있는 겨울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잔혹한 재앙, 하얀 지옥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 전역을 강타한 유례없는 폭설은 단순히 길이 조금 막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도시 전체가 기능을 멈췄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이른바 스노우 아포칼립스로 변모했습니다. 눈에 익숙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이번 사태는 러시아인들조차 생전 처음 겪어보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불과 일주일 사이에만 러시아 전역에서 집계된 지붕 붕괴 사고가 무려 120건을 넘어섰습니다. 학교, 스포츠센터, 심지어 대형 쇼핑몰과 공장까지 우리가 일상을 보내던 평온한 공간들이 머리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힘없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고는 지난 2월 21일 시베리아의 중심 도시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대형 쇼핑센터의 지붕이 갑자기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즐겁게 쇼핑을 즐기던 시민들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차가운 콘크리트와 눈더미 아래 매몰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잔해를 해치며 여성 2명을 가까스로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한 남성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며 안전기준 미달을 언급했지만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제때 치우지 못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여버린 눈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 수사위원회는 즉각 형법 제238조, 즉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 혐의로 형사 사건을 게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러시아의 심장부 모스크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2월 19일 남부 모스크바의 한 대형 아이스링크에서는 무려 2000평방미터에 달하는 금속 지붕이 순식간에 붕괴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스링크가 운영되지 않던 시간이라 대형 참사는 면했지만 러시아를 상징하는 체육시설조차 눈의 무게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날 리페츠크 지역에서는 더 당혹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야심찬 프로젝트였던 중국산 전기차 조립 공장 모터 인베스트 플랜트의 용접 공장 지붕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피해 중국과 손잡고 야심차게 키워온 전기차 에볼루트가 생산되는 곳이라 그 충격은 더 컸습니다. 첨단 기술을 상징하던 공장이 자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모습은 현재 러시아가 처한 산업적 한계와 국가 시스템의 허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러시아는 이토록 속수무책인 걸까요? 단순히 눈이 많이 와서일까요? 사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기상이변을 넘어선 정치적 무관심과 인프라의 노후화가 부른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모든 시선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쏠려 있습니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전선으로 향하는 미사일과 전차를 만드는 데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정작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도시 인프라 보수, 노후 건물 안전 진단, 그리고 대대적인 제설 작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러시아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서방의 위협이 아니라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눈더미와 관리되지 않은 노후 건물의 천장 아래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버리는 거대한 역설이 아닐까요? 현지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우랄 산맥 근처의 스베르들롭스크 지역에서는 토요일 밤부터 시작된 폭설이 멈추지 않아 연쇄 추돌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에카테린부르크 시내에서는 트램 선로가 눈에 파묻혀 탈선 사고가 일어났고 제설차조차 진입하지 못해 주거 지역의 쓰레기 수거함은
산더미처럼 불어나 위생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도로 서비스팀이 밤낮 없이 가동되고 있지만 쏟아지는 눈의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도심 밖도로는 더 처참합니다. 튜맨 트랙과 페름 트랙 같은 주요 연방 고속도로는 대형 트럭들의 충돌 사고로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자동차 행렬이 멈춰섰고 운전자들은 영하의 혹한 속에서 차 안에 갇힌 채 연료가 바닥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을 통한 우회 도로마저 눈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오렌부르크와 오르스크를 잇는 고속도로는 강력한 강풍과 낮은 가시거리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계가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극동 지역의 캄차카 반도는 그야말로 눈에 묻혔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60년 만에 기록된 가장 무거운 눈이 내리면서 자동차는 물론이고 단독주택의 1층 전체가 눈 아래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창문을 열면 벽처럼 쌓인 눈을 마주해야 하고 도시의 대중교통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기 위해 눈 터널을 파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국가의 구조 손길은 더디기만 합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지방 정부의 행정력과 인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번 사태는 기후 위기가 러시아에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도 마지막일지 모르는 경고장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평균보다 2.5배나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 공기는 더 많은 습기를 머금게 되고 이것이 겨울철에 찬 공기를 만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록적인 폭설로 변하게 됩니다.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제트 기류가 약해지고 이로 인해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여 정체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번 폭설은 우연이 아니라 기후 변화가 부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회 내부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회의론과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팽배합니다. 화석 연료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상 기후 위기를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는 이념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번 폭설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들은 대도시의 엘리트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농촌 지역의 노인들,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민족, 그리고 낡은 아파트에 사는 저소득층 시민들이 가장 먼저 그 피해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에너지 산업의 이익도 우크라이나에서의 영토 확장도 당장의 지붕 붕괴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보며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는 포화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국민들의 비명이 이제는 하얀 눈더미 아래서 소리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의 이 겨울은 러시아인들에게 역대 가장 화려한 승전의 기록이 아닌 가장 혹독하고 쓸쓸한 계절로 기억될 것입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지금이라도 각 지자체와 건물주들에게 즉각적인 제설 작업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120건이 넘는 지붕이 무너진 뒤에야 나온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는 강력한 화력인가요? 아니면 내 국민이 잠든 머리 위 지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세심한 행정인가요? 화려한 전승의 기록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내일 아침 출근길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탁에 앉아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소박한 평화일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제라도 총구의 방향을 거두고 국민들의 머리 위에서 위태롭게 쌓여가는 저 무거운 눈더미를 먼저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외부의 적을 막겠다고 만든 미사일이 무너지는 내 집 지붕을 막아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폭설보다 더 차가운 것은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해진 권력의 시선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안부 한마디 건네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재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의 온기가 절실한 요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